우리 팀, 지금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위대한 팀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? 오늘 바로 그 비결을요, 한 기업의 실제 턴어라운드 전략을 통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한 기업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, 어쩌면 좀 놀라운 해답을 보여줄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 팀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 봐야겠죠? 모든 변화는요,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니까요. 여기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네트워크 기술팀의 2025년 성적표가 있습니다. 이 안에 문제의 실마리가 숨어 있어요. 74.38%. 이게 뭐냐면요. 이 팀의 핵심 목표였던 솔루션 매출액 이익 기여도예요. 어때 보이세요? 막 나쁜 숫자는 아니죠. 근데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아요. 뭔가 삐걱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인 거죠. 숫자로 까놓고 보면 더 명확해져요. 목표는 거의 143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06억 원을 달성한 거죠. 뭐 실패라고 할 순 없지만 이 목표와 현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, 바로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. 도대체 왜 이 야심찬 목표는 현실이 되지 못했을까요? 자,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왜?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죠. 이 팀은 마치 탐정처럼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. 그들이 주목한 단서는 바로 시간이었어요. 우리 팀원들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? 이걸 분석한 거죠. 바로 이 자료입니다. 팀원들의 시간 사용 내역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보시면 유지보수, 납품, 혁신,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업무들 같잖아요. 하지만 바로 이 안에 팀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결정적인 범인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 데이터를 보기 쉽게 다시 그려보면요.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. 보세요. 유지 보수,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일의 전체 시간의 무려 35%를 쓰고 있었어요. 납품까지 합치면 56%, 절반이 훌쩍 넘죠. 한마디로 불 끄러 다니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정작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할 사전 영업 활동에는 고작 6%의 시간밖에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? 이 문장은 이 회사가 스스로 내린 정말 뼈아픈 진단입니다. 유지보수와 납품의 시간의 56% 이상을 쓰면서 사전 영업 비중을 늘리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. 네, 이제 원인이 명확해졌죠? 팀원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.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시간 사용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죠. 자,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그렇죠. 제대로 된 처방전이 필요하겠죠. 이 팀은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아주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2026년 전략을 세웁니다. 바로 이 세 가지가 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핵심 처방전입니다. 첫째, 가치 중심. 둘째, 경험 우선. 그리고 셋째, 시너지 기반. 이름만 들어서는 좀 막연하죠? 이게 대체 어떻게 얽혀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처방, 가치 중심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. 쉽게 말해 박리담회를 그만두자는 거예요. 그냥 이것저것 많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돈이 되는, 즉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에 우리 역량을 집중하자는 거죠.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. 두 번째는 경험 우선이에요. 파트너사들이 맨날 네트워크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손사래를 쳤거든요. 이 심리적인 벽을 허물기 위해 전략을 바꾼 겁니다. 맨날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장비도 만져보고 일부러 고장을 내서 해결도 해보는 거죠.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게 해서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시너지 기반입니다. 이건 간단해요. 따로 국밥처럼 일하지 말고 원팀으로 뭉치자는 겁니다. 영업팀은 영업만 하고 기술팀은 기술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거죠. 부서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서 효율을 확 끌어올리자는 전략입니다. 자, 전략은 정말 그럴듯합니다.
근데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, 그쵸? 진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. 과연 이 팀은 이 멋진 계획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나갔을까요? 이들의 구체적인 1년짜리 전투 계획, 즉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. 로드맵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. 1분기에는 일단 기초 공사를 합니다. 새로운 팀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거죠. 그리고 2분기에는 이걸 회사 전체로 쫙 펼칩니다.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되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성과를 빵 터뜨리고요. 마지막 4분기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잘했고 뭘 개선해야 할지 분석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아주 똑똑한 계획이죠. 네, 지금까지 한 기업이 어떻게 스스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치료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. 이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만 끝낼 게 아니라 우리 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핵심 변화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과거에는 늘 수동적이었어요. 문제가 터지면 허둥지둥 불 끌어 다녔죠. 하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. 가치를 먼저 제안하는 거죠. 또 돈 안 되는 단순 업무에 매달리던 것에서 고부가 가치 업무 중심으로 체질을 바꿨고요. 무엇보다 각자 알아서 일하던 모래알 조직에서 함께 책임지는 원팀으로 거듭난 것. 이게 바로 이 혁신의 심장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오늘 살펴본 팀은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의 팀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 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치 엑스레이 사진 같은 단 하나의 핵심 지표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아마 그게 바로 여러분의 팀이 위대한 팀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